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재봉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연일 당원들이나 아니면 시도당 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멍이 숭숭 뚫렸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뭐 어제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면서 저를 또 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검찰 진술서라는 것 5쪽짜리 요약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건데, 뭐 일종의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거 용도죠. 뭐 백현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미 워낙 오래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웬만큼 그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러느냐? 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꼭 검찰 진술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가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가만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본인이 뭐 몇 쪽짜리인가, 이걸 6쪽짜리죠 아마, 6쪽짜리를 들고 가더니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 아니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들 있는 데에서 그걸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진술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그걸 공개한 적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가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동 배임 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뭐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지고 들어가서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요약본은 5장이지만 실제 아마 가지고 들어가는 원본은 5장보다는 좀 많겠죠. 가지고 가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거 내 진술서에 있는 거에 가름하겠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상 또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걸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정자동이든 요즘에 뭐 또 서현동 얘기까지 나오던데 성남FC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까 아마 검찰이 제일 잘할 거야. 아니죠.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진상 전 실장이죠. 이 모든 일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으니까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비자금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입을 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두 번째로 잘 아는 사람은 성남시, 정진상, 그 다음 정도가 이제 아마 검찰일 겁니다. 검찰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몇 년 뒤에 주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꽤 맞추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거는 범죄야. 이걸 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면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여기를 왜 배제했습니까? 그러면 그 배제한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검찰이 다른 자료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걸 무슨 재주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검찰에 불려가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지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 증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김인섭 씨 경우는 지금 아직 결정적인 부분은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이 시행업자인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인섭 씨로부터 200억 원을 요구받았는데 그 200억 원의 절반은 내 거지만 절반은 두 사람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두 사람이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만났더니 아니 그 200억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이제 시행업자가 사실상 털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추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가 예를 들어서 200억 어쩌고 한다면 그러면 김인섭 씨는 나한테 200억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진짜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뭐 어떻게?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그런데 그 4단계 상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있었고 저런 경우에도 있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2단계 상향만 요청했는데 내가 4단계를 해준 이유 뭐 있을 거거든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털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 가름하겠다고 다 얘기를 할 거로 보입니다. 내일도.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왜 그럴까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 그에 대해서 답변할 자신이 없는 거죠. 자칫 잘못 답변을 하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합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 국정감사 경기도지사 시절의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국토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 검찰 진술서라는 데 보면 직무유기라는 표현 또는 협박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요청, 지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이없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도 변경해줘 이렇게 어떻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권한은 이재명한테 있는데 성남시장 권한입니다.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성남시장한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성남시장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2차례 거절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기 전에는 2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손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간청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혁통법이라고 하는 혁신도시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됩니다.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요청을 자꾸 하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가 국토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혁통법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 문의에 대해서 박근혜 국토부가 답변을 하죠. 언제? 2014년 11월 17일에 답변을 합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혁통법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박근혜 국토부가 귀시가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적의라는 게 뭐죠? 적합한 뜻 뭐 이런 뜻입니다. 알아서 해랍니다. 권한은 귀시한테 있으니까 성남시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시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 권한도 아닌데 이런 겁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어차피 공문이 명확하게 있는데 저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변명이 됩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추가 질문을 하겠죠. 그럼 말문이 막히게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내일 가서 이것도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진술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또 진술서에 가름하겠다고. 진술서에 없는데요? 검찰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래도 진술서에 있는 대로 나머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서를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답변이 궁해지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추가 질문에 또 답변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증거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면요, 이게 다큐멘터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실제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게 다 지금 거짓의 성을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끼리 충돌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되죠. 하나 거짓말 해놓으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죠. 거짓말을 해놓으면 검찰이 질문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거짓말과 이 거짓말이 충돌한다니까요. 아무리 명석한 이재명 대표라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딱 짜서 이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나머지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본인이 이 부분을 검찰에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검찰의 그 의문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술서라는 걸 만들어 가서 본인은 입을 꾹 닫고 있느냐? 자신이 없는 거죠.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끼리 충돌하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서를 만들어가고 무급경을 행사하고, 검찰보다는 판사는 쭉 갖다 놓은 진술조서를 가지고 나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판결하는 거 보면 판사가 검찰보다 디테일에 약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오히려 재판에 가서 대처하는 것이 자기가 유리하다. 검찰에서는 자기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예 답변을 피하고 미리 적어간 거 외에는 답변하지 말자. 이 얘기는 검찰에 이미 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한다. 제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뭐 검찰 출입도 해봤으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검찰 고위 관계자들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다 후배들일 테니까 다 노하우를 알고 있을 것이고,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내일 이미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